그러면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교시 처음은 뭐였냐면 선택 의료급여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그 상한 일수를 초과해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이런 분들 중에 약간 중복 투약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요 그 의료급여 기관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선택 범위를 이제 차기 연도 말까지 제한해 갖고 우리 조건부 연장 승인을 해주는 게 이 선택 의료급여 제도인데요. 이 선택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요, 여기 1차, 2차, 3차, 4차까지 선택 의료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일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정한 그 1차나 2차 선택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을 했을 때는 보조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의료급여, 의료서 이런 거 없이 그냥 3차, 4차 급여 기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일종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우리가 사실 의료급여 유형이 1종, 2종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뉘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의 급여 제한.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소멸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멸 시효 기간은 3년이다. 3년 동안 이제 그 기간이 유효한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한해 두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급여의 제한이라든지 급여의 정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범죄 행위라든지 아니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하고 똑같죠.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급여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이라든지, 우리 아까 의료전달 체계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것들을 꼭 가지고 2차, 3차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의료급여 기관의 지시에 불응했을 때는 급여를 제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서류를 보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약국도 있었잖아요. 근데 약국은 3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병원, 의료기관은 5년이고요. 약국은 3년.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골 문제 중에 하나죠. 종별 가산율. 그래서 우리 종별 가산율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이 있었고,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이 있었고,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종별 가산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 그래서 우리 I love you를 한국말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종별 가산율이 3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2%. 그래서 22%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1학기 때도 요거 했었죠. 그래서 4, 3, 4 이렇게 해서 21을 기준으로 해서 4가 떨어진 18%가 종합병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병원, 그래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3이 떨어진 15%, 그리고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또 4%가 떨어진 11%.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를 기준으로 해서 4, 3, 4 이렇게 이제 종별 가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죠.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 다음에 약국, 조산원 이런 데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보건인데 보건의료원은 11%의 종별 가산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료. 입원료는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우리 이제 3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법상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 입원료인데, 그 밖에 3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입원료로 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료급여 비용 청구 방법하고 그 심사 청구 같은 경우는 그 명세서 작성 요령을 이제 후반기에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건강보험하고 같이 명세서 작성 요령을 배울 건데요. 일반적으로는요, 의료급여든 건강보험이든 심사 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예, 똑같고 그 청구서 작성 요령도 이제 건강보험하고 다른데 이게 이름이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의료급여 진료비 명세서라는 서식을 이제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CT나 MRI나 PT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1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입원비가 무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의료급여 비용이 5%, 그 다음에 2종 수급권자 입원 같은 경우는 10%, 외래는 15%, 그 다음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제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기준 안내한 사항을 여기 이제 해놨는데요. 일단은 의료기관이 1, 2, 3차 의료급여 기관이 다 해당이 되는데, 자, 1종 수급권자하고요, 2종 수급권자가 본인 부담금이 다르죠. 그래서 이 입원 환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 당연히 식대는 제외예요. 그래서 식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입원 환자인데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2종 수급권자인데 그냥 일반적인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자,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0%, 자, 10%, 그리고 2종 수급권자인데 장애인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본인 일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종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을 달리하고 있는 특정 항목의 본인 부담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목을 볼게요. 항목 보면 아까 식대가 이번 그 본인 일부 부담금에서 제외가 됐었잖아요. 자, 식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 사람들은 20%, 2종 장애인도 20%. 자, 근데 코딩을 이렇게 중증 질환자로 코딩을 한 사람은 이제 5%의 식대 본인 부담률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은 무료래요. 네, 보시면 자연분만이라든지 나이, 그 다음에 행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대가 이제 무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인실 입원이라든지 3인실 입원 같은 경우는 2인실 입원 같은 경우는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50%를 본인 일부 부담률로 이제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병원, 종합병원 이런 그 의료 재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4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 2인실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본인 일부 부담금이 50%였는데 3인실 같은 경우는 4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머지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3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해당 항목, 네, 식대부터 시작을 해서 2인실, 3인실, 그리고 치아 홈메오기 같은 경우는 2종 수급관자인데 16세에서 18세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5%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2인실, 3인실 퍼센트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대의 본인 부담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정 기호. 우리가 이제 코딩을 어떤 기호를 이제 코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무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네, 이제 감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 HIVD 같은 경우 환자분들도 이제 그 해당 상병에 따라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무료로 발생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 무료죠. 그죠? 예, 그리고 뇌사자 장기 기증하고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뇌사자 장기 기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약간 그 장기 기증이, 많지가 않아요. 장기 기증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장기 기증을 하면 원래 장기 기증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돈을 뭐 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사망하기 전에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혜택도 있죠.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혜택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이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장기 기증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나쁘지는 않죠. 그죠? 누군가는 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좀 장기 기증을 해줘서 생명을 연장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런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혜택을 이제 위해서라도 장기 기증 한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뇌사자 등 장기 기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 기호를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5%인 분들 볼까요? 네, 5%이신 분들은 고위험 산모 2종 대상자죠. 당연히. 그리고 치매 질환자 2종인데 치매 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특정 기호로 코딩을 해 놓으면 본인 부담금이 의료급여 비용의 총액의 5%만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2종인데 6세 이상 15세 이하이신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3%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 승인해서 우리 앞에서 선택 의료급여 기관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장 승인,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승인자, 이런 1종, 2종 같은 경우는 급여 비용 총액의 20%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연장 승인을 했는데 안 됐다. 왜 우리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충분하게 자활을 하고 충분하게 뭐 지역 가입자나 뭐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는데 약간 부종수급처럼 이렇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사를 통해서 우리 재산이라든지 소득 이런 것들 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불승인이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 확인을 해서 요 기호를 집어넣어서 본인 부담금이 미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외래. 지금까지 2번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외래. 외래 같은 경우는 약간 이 금액 같은 경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종, 그 다음에 2종. 2종 수급권자는 이제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외래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의원급, 그 다음에 보건기관, 그 다음에 약국이나 한국흑의 그 필수의약품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같은 경우도요, 원내에서 직접 조제를 하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T나 MRI, PT 같은 경우는 일종 수급권자는 5%의 본인 일부 부담금,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가 되는 거고요. 1종, 2종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는 우리 처방조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이 발생을 해서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하게 되면 500원의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직접 조제, 그래서 뭐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뭐 직접 조제가 됐다. 아니면 이제 일반 의약품은 상관없이 죄송해요.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이런 약 같은 경우는 9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는 금액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서는 1차 의료급여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3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제 1,500원, 그 다음에 2,000원, 요거는 같죠, 그죠? 예.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비용의 15%,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가 되고요. 3차 의료급여 기관 같은 경우도 2종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0%, 15%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또 은근히 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원내 직접 조제, 그 다음에 직접 조제 없이 뭐 처방전만 발급하는지, 아니면은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요, 1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해서 본인 부담 보상제에 의해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몇 %냐. 그래서 입원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 뭐 이렇게 이제 그 퍼센트가 달라진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입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비율 총액의 10%, 물론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5%였었죠.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외래도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5%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1종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이제 1종인데 보시면 CT나 MRI, PT 같은 경우는 1종 수급권자 외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1종 수급권자인데 이제
외래 오셔서 CT를 찍으시거나 MRI나 PT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의료급여 비용에서 5%의 본인 부담률이 발생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래인데 본인 부담 면제자가 있어요. 네. 우리 의료기관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코딩을, 구분 코드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잘해서 이제 대상자가 이제 그 본인 부담을 이제 많이 내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안 내고 갔는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코딩을 했거나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인데 본인 부담 면제자 같은 경우는 1, 2, 3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18세 미만인 임산부인 일종, 그래서 그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드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이제 면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세 이하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일종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해 환자라든지 노숙인, 코딩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의료기관에서 우리 그 행해 환자나 노숙인도 이제 행해 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인 같은 경우는 노숙인 진료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요 코딩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뭐 응급실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응급실로 내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응급실에 내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의료급여 신청을 의료기관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록된 중증 질환자, 등록된 결핵질환자, 등록된 희귀질환자, 등록된 중증 난치질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의료급여 수행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행하기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지 잠깐 또 문제풀이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제2장 의료급여 수행하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 의료급여 수행하기에서 나올 만한 몇 문제를 조금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총 10문제인데 우리 학생들 한 2분 정도 이렇게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자, 지금 조용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우리 학생들 쭉 풀어봤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1번 보시면 의료급여법에 명시된 의료급여 수급자 구분. 그래서 우리가 수급자는 여기 보시면 2번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본인 부담금이 이제 차등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2번 다음 중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급여 대상이 어떤 것이냐. 자, 3번 안치료죠. 이 안치료 같은 경우는 그 건강보험법에서는 비급여잖아요. 근데 이 의료급여법에서는 안치료가 며칠이었죠? 네, 3일이었죠. 그래서 이 안치료 3일에 대한 것들은 급여 대상에 의료급여가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 상급병실이라든지 진단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건강진단,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이 되는 이런 건데, 종합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자, 3번 의료급여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권자인지, 그 다음에 본인 부담 금액을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입원 진료 같은 경우 입원비 발생하는 거는 2종 수급자였고요. 그 다음에 총 본인 부담액이 20만원 초과했을 때 우리가 대지급금 신청서를 이제 시군 구청장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었고요. 자, 4번 의료급여 수급자가 1차 진료 후에 2차나 3차 의료기관에 가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었죠. 자, 의료급여 의뢰서였죠. 우리가 학생들이 가끔씩 요양급여 의뢰서하고 의료급여 의뢰서를 이제 잘못 읽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급여 의뢰서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의뢰서를 이제 2차 진료 받을 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이제 가서 그 진료를 받을 때는 꼭 의료급여 의뢰서라는 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의료급여 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의 보존, 보존은 의료급여 끝난 날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되느냐? 정답은 5번이죠. 근데 우리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5년을 보관을 해야 되고, 약국은요, 약국은 3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6번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경우 그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2종 같은 경우는 외래하고 입원 진료가 달라졌죠. 그래서 정답은 외래 진료는 15%, 그 다음에 입원 진료는 1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뭐 CT라든지 MRI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 수업 시간 할 때 배웠었던 거고요. 자, 7번 풀어볼게요. 7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 전달 체계에 의한 진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의료급여 의뢰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2차나 3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급여를 이제 받았다. 그때는 진료비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네, 100대 100 전액 본인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우리가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수급권자도 그렇고, 이제 그 비급여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비급여가 아닌데 전액 부담, 100대 100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요양급여 후에 진료비 청구처 심사기관은 어디냐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요양기관 같은 경우,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심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심평원이 아니라 시군구에 이제 그 청구를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9번 3차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은 몇 %냐? 예, 요거는 이제 거의 딸딸 외우다시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 그래서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은 3차 22%. 그 다음에 제가 4, 3, 4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8%부터 시작을 해서 쭉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2번 본인 부담금은 얼마냐? 네, 위에서 나왔었죠. 그죠? 예, 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외래 2종 같은 경우는 2번, 그러니까 외래는 15%였고 2번은 10%였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다 보면 위 문제, 아래 문제하고 해가지고 연관되는 문제들이 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아래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가 연관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2장 의료급여 수행하기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